지적과 파트를 여기서 우선 이제 끝내놓고 등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9 펴주시고, 자, 보세요. 이제 5절 타이틀이 지적 정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또 이제 표정, 자, 보세요. 이 지적 정리는 제가 예전에 프린트 다 드렸죠. 그래서 프린트 가지고 이제 전체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자, 보세요. 타이틀이 지적 정리 그랬고요. 간단히 끝단 잡아놓을게요. 자, 지금까지 나온 게 토지동 사유죠. 그럼 이제 보세요. 토지동이 딱 발생했으니까 지적 공부와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럼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죠. 거기가 지적 정리예요. 정리고 정리 파트는 제목이 타이틀이 4개 왔어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 그랬고요. 지적 공부의 정리가 있고, 이거 이제 구분되는 게 등록 사항의 정정이 있습니다. 등록 사항의 정정.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촉탁이 올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조를 정확히 아셔야 돼. 지적 정리의 통치. 그래서 일단 보시고 잠깐 비교 좀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정리가 있고 정정이 있다. 공통점. 공통점은 둘 다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하죠.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는 뭘 하고? 정리를 하고. 자, 후발적 무슨 뜻? 나중에 그 말이죠. 그것도 이제 정정은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불일치 이유는 뭐다? 여기는 원시적일 때.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 명칭 구분하셔야 돼. 또 하나 보세요. 자, 정리와 정정은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다시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다? 그렇지. 토지 표시.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죠. 또 정정은, 정정도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 불일치 이유는 원시적. 그럼 여기도 이제 똑같아요. 불일치하는 사항은 뭐가 있다? 토지 표시도 있고 소유자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잘라 놓으셔야 돼요.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정리 보세요. 자, 정리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불일치하는 사항은 뭐가 있다? 두 가지. 토지 표시도 있고 소유자도 있고. 문제는 정리는 후발적 사유로 그랬죠? 그럼 처음에는 뭔가면 지적 공부와 현실이 일치했죠. 나중에 불일치해요. 그때 이제 후발적이니까 정리를 하는데, 자, 첫 번째요.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예요?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이동이죠.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성 말소. 밑에는 합병과 지역 변경. 토지동 사유를 두 개로 잘랐어요. 두 개로 나눈 기준이 뭐다? 위에는 뭘 하고? 위에는 지적 측량을 실시하고, 밑에는 지적 측량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해야죠. 그죠? 문제는 보세요. 지금 소관청은 이제요, 토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았죠. 이때는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정확한 근거 서류 만들어야 돼. 이때 만드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그게 요거죠,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줘라 그 말입니다.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또 보세요. 소유자를 정리하자. 또 잘라야죠, 두 개로. 여기는 다시 이제, 자, 신규 등록지가 있고 기등록지가 있다. 첫 번째요.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정리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하고. 아직 아무런 서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떠올라야 돼요.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해죠. 이제 하나의 토지의 장부가. 자,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맨날 부른 게 이거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앞으로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이고? 등기부가. 토지 표시는 대장. 그럼 소유자가 이제 갑에서 자, 을로 바뀌면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하고 등기소가 소관청에다가 대장 소유자를 을로 바꿔라 알려줘야죠.
이게 뭐다? 무엇이라고? 요게 무슨 촉탁은 맨날. 자, 요게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요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통지 요거. 첫 번째요. 하나. 두 번째는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등기소 통지를 안 해요. 통지 안 하면 소관청은 소유자가 을인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문제 보세요. 안 바꿔주니까 을이 딱 가서 내가 소유자거든 바꿔줘.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겠지. 두 번째는 뭐다? 소유자가 신청하면 되고. 이제 문제는 을이 신청할 때 을은 소관청에 어떤 서류 가져가면 돼요?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거 보여주면 되겠지. 세 번째는 자, 을도 안 해요.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등기소 소유자 신청 안 합니다. 소관청의 소유자가 을인 거 모르죠. 근데 어느 날 대장 소관청에서 등기부를 열람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등기부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어 있고 대장은 갑으로 돼 있더라. 그럼 직권으로 이제 소유자 을로 바꿔주면 돼요, 안 돼요? 되지. 또 이제 뭐다? 소관청의 직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보세요. 자, 이거 자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 문장이 거꾸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나와요. 소유자의 신청으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첨부할 서류는 뭐? 등기 관련 서류. 또는 소관청의 직권으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있다 되겠지. 그래서 문장 구성을 딱 보셔야 되겠지. 이거 무조건 여기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자, 39. 그 이제 5절에 1번 지적 공부 정리되어 있고요. 2번 보세요. 양갈 2번. 지적 정리의 내용에서 첫 번째. 오늘 1번에서 줄 그세요. 토지 이동 줄 긋고.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 거기가 이제 여기예요. 토지 표시를 정리하자 그 말입니다. 토지 이동. 밑에서 거기서 동그라미 A번, B번을 묶어주세요. A, B 묶어놓으시고 앞에 적어요. 토지 이동 사유 이렇게. 그 A, B 두 개가 이제 엄밀히 하면 토지 이동 사유예요. 토지 이동 사유. 자, 니은번의 별표. 지적 소관청이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이때는 뭘 만들어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이제 이렇게 하세요. 지적 공부를 그냥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우선 서류 만들어야 돼. 이따 나오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라 그 말입니다. 하나. 자, 두 번째 2번. 소유자 정리. 자, 소유자 줄 긋고. 2번이 이제 여기에요, 이제. 소유자를 정리하자. 소유자. 됐고. 또 두 개 잘라줘야죠. 그래서 밑에 1번. 기업번 신규 등록 줄 긋고. 자,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자, 니은번 기등록지 줄 긋고 거기가 여기에 이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이제. 방법 3개 나와야죠. 자, 첫 번째 제목 줄 그세요. A번. 자, 관할 등기소의 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됐고. 이제 오늘 제목만 딱 보세요. B번에 이제 소관청의 직권. 이제 옆에 보세요. 자, 지적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기 기록에 열람하여 지적 공부와 등기 일천 여부를 조사 확인하며. 그 다음 줄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줄 중간에 자, 등기상 지명서 등에 따라 지적 공부를 직권을 종료하거나 직권 나왔죠? 그게 직권의 근거 조항이 이렇게 이제 소유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됐고. 10번에 이제 줄 그세요. 소유자 신청. 자, 거기서 밑에 묶으세요. 자, 등기 필증 또 줄 그세요 이제. 등기 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지명서. 또 그다음 이제 등기전산 정보 자료. 묶어놓고 뭐라 불러요?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등기 관련 서류. 자, 뭔가 하면 이제 요게요. 보세요. 이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보세요. 소유자니까 소유자에 관한 가장 정확한 서류는 뭐다? 등기부예요. 묶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그래서 이 구조 자꾸 보셔야 돼요. 구조를 좀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3번에 1번 한번 볼게요. 3번에 1번. 줄 준 거세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 3번에 1번. 자, 그럼 이제 문제. 행정구역 명칭 누가 바꿨어요? 국가 바꿨죠.
그럼 내가 바꿔야 돼요? 아니죠? 또 줄근가? 보세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 말이죠? 됐고. 그 다음 이제, 자, 넘어가서 이제 4번에 그 뒤에서 1번 보시죠? 4번. 뒤에 가서 이제 줄 그세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이때는 뭘 만들어라?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소유자의 변동됐다. 이때는 뭐 만들어라? 소유자 정리 결의서. 명칭 꼭 아셔야 돼요. 명칭. 요게요. 정리할 때는 정확한 소리 만들어놔야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세요. 토지 표시 바뀌면 이때는 뭘 만들어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럼 이제 소유자가 바뀌면 뭐 만들어라? 이제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거 가지고 지적 공부를 바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이제 이거 하나 이제 끝났고요. 자, 두 번째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자, 보세요 이제. 자, 오류 정정 뭔가 하면 여기 이제 등록사항을 정정하자. 다시 보세요. 정정은 이렇게 했어요. 정정은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후발적. 여기는 원시적. 여기 뭔가 보세요.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요. 자, 지적 공부에 처음부터 잘못 적은 사항은 또 뭐가 있다. 또 두 가지. 토지 표시도 있고 소유자도 있겠죠. 이제 두 개 나와야죠. 잘라서 이제 토지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다.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정정은 원시적 그랬죠. 문제가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누가 잘못 적었어요? 소관청에서. 그러면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틀리게 적은 사람이 바로 적어줘야지. 그래서 뭐다? 그게 직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한 거면 정정은 원시적 그걸 아신다고. 첫 번째 보세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대요. 자, 또 하나 문제점. 자, 지적직 공무원이요 스스로 바꿔주겠대요. 이런 거 흔해요, 드물어요? 드물죠. 근데 법률에 9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9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9가지인데 반드시 문장 속에는 정확한 게 근거 소주가 있어요. 뭐 찾아보는 거지 9개를 외워서는 오래 못 가요. 자, 책 좀 보세요. 여기 자, 40페이지 2번에 양가로 2번 토지 표시 등록상 정정이죠. 됐고 1번 자, 지적소관청의 직권 정정. 제가 일부 적어놨어요. 옆에다가 근거 서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는데 여기가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자, 문제 이렇게 합니다.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럼 이제 9개에서 4개를 쓰고 딱 하나 집어넣겠죠?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 외우는 거 아니고 앞으로 이제 여기를 서류 있죠. 이거를 찾아보셔야 돼. 충분히 우리 알고 있어요. 자, 볼게요. 박스에서 이제 A번. A번에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가 있다. 그렇지. 거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누가 만들었어요? 소관청이. 그 이유죠. 소관청이 자기가 쓴 서류랑 지적 공부와 불일치해요. 그럼 바꿔주자 말자. 바꿔주자 그 말이지. 됐고. 자, B번. 자, B번은 한번 골라보세요. 정확한 근거가 뭐가 있나. 위시정정인데 더 중요한 단어. 그렇지. 면적의 증감이 없이. 자, 뭔가 하면 경계를 바꾸는데 면적이 증감이 없어요. 그럼 보세요. 면적이 안 바뀌니까 바꿔주자 말자. 바꿔주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거기에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포인트로. 자, C번. C번은 몇 줄이에요? 3줄. 시험에 절대로 못 나와. 너무 길어서. 보지 마요. 그럼 이제 D번, 2번 묶으시고 D2. D 묶어놓고 2번에 줄 그세요. 2번. 지적 측량 성과. 자, 혹시 여기서 지적 측량 성과 기억나세요? 성과가 뭐다? 성과? 이렇게 해서 이제 소관청이 보세요. 수행자가 측량을 해오죠. 그 문제는 소관청이요. 수행자가 한 측량 결과를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소관청에서 검사 측량을 해야 돼. 자, 검사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때 주는 소리가 뭐다? 그게 지적 측량 성과예요. 그럼 그것도 소관청이 준 소리라고.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지. 그렇게 이제 찾아야 돼 이제. 그래서 D번 보세요. D번에 지적 공부 작성 줄긋고
또 뒤에서 지적공부 작성. 자, 또 봐요.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적공부를 만든다 그 뜻이죠. 자, 그럼 봐요. 지적공부를 만들 때는 원칙은 지적 측량을 해요, 안 해요? 해야죠. 우리는 지적 측량으로 하면 뭐가 나와요? 이제 금방 얘기했는데 지적 측량 성과가 나오는 거야. D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묶은 이유가 보면 돼요. 자, F번. F번에는 정확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뭐? 무엇이라고? 지적공부 부동산 정정한다니까요, 거기는 지금. 그래. 지적위원회 의결. 그럼 지적위원회 의결은 국가기관 의결이니까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G번에는 정확한 말이 뭐가 있어요? 뭐? 그치. 잘못 입력. 자, 또 입력은 뭔데? 입력이 뭔데? 입력이 뭐야, 입력이. 자, 봐요. 옛날에는 장부를 종이로 만들었죠. 450제곱미터 이렇게. 종이장부죠? 근데 지금은 종이장부 있어요? 잘 안 써요. 지금 다 뭐예요? 전산화가 끝났지, 지금. 보세요. 근데 이거를 전산을 옮기는데 모르고 잘못 눌렀어. 540이라고. 이게 참 입력이 있지. 이때는 정확한 소리가 뭐가 있다. 이거 있잖아. 종이장부. 이걸로 이제 바꿔주겠다. 그 뜻이 되겠죠. 자, 또 H번. H번에는 정확한 근거가 뭐가 있다. 무엇이라고? 잘 골라. 뭐? 그래. 등기간 통지. 등기간 통지니까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국가기관 통지니까. 자, I번. I번에는 정확한 근거가 뭐가 있다. 면적 환산. 자, 이것도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1975년도 이전에는 면적을 평으로 적었어요. 지금은 뭐로 적어요? 제곱미터. 자, 그럼 보세요. 평을 제곱미터로 바꿔야죠. 평 곱하기 얼마? 3.3058 하는 거지. 자, 근데 문제 보세요. 문제 감각은 자, 75년도입니다. 보세요. 이제 토지인데 평으로 쓴 면적을 제곱미터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누가 전자계산기 없어 이때. 전자계산기요? 75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어. 없었어 규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판 튕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지 몇 필지? 이 당시에 5천만 필지였어요. 이거 15년 걸렸어요. 모르고 잘못 곱했어. 그게 잘못 환산이죠. 그 이때는 정확한 근거가 뭐가 있다. 요거 있잖아요. 평을 쓰면죠. 요거 가지고 이제 바꿔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우리 시험 단골 문제인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문장 속에는 뭐가 있다? 정확한 근거 흐류가 있다고. 이걸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외워가지고는 안 끝나요.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보세요. 자, 아무리 기다려도 소관청이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면은 소유자가 이제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소유자의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건 딱 두 문장이에요. 그래서 신청으로 이제 경계가 바뀔 수 있고요. 경계 또는 면적이 바뀔 수 있어요. 자, 딱 두 문장. 밑에 보세요. 밑에 동그라미 2번. 기억번. 인접토지에 뭐가 바뀐다? 경계 변경. 그러면 경계 바뀔 때 이때는 뭐 가져와라? 혹이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자, 이유가 있어요. 자, 경계가 내 거만 바뀔 수 있어요? 내 거 바뀌면 어떻게 돼요? 옆에 같이 바뀌니까. 그래서 경계 바뀔 때는 뭐 가져와라? 이제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갖고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계 또는 면적이 바뀌어요. 이제 보세요 이제. 자, 면적이 바뀌면 심각하죠. 자, 면적이 바뀌니까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면적이 바뀔 때는 측량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럼 이제 보세요.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뭘 또 놀래. 등록사항 정정 측량이지. 측량 끝나면 뭐가 나온다? 성과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계 또는 면접하게 때는 이때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딱 두 문장이라고. 앞으로 시험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 요게 지금 경계인지 경계 또는 면적인지를 구분하시라고. 딱 두 문장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시험 중에. 딱 두 개고. 옆에 가서 이제 양가로 3번. 이게 이제 소유자를 정정한다. 또 잘라야 돼요. 여기는 다시 잘라서 이제 기등기지와 미등기지. 자, 10번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요.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이렇게. 이때 이제 신청 직권 둘 다 있죠. 그리고 어떤 서류 가져와라. 기등기지니까 등기 관련 서류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3번에 1번 기등기지 옆에 줄 그어주세요. 신청 직권 둘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류 쭉 묶어놓고 이제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서류 쭉 묶어놓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미등기지예요.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이때는 미등기지는 신청은 되는데요. 직권이 없어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미등기지죠. 국가는 관여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는 소유자의 신청으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이때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이제 등기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등기 여기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그래서 요 구조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제가 지난달에 프린트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프린트 가지고요. 구조를 잡아 놓으시면 문제 다 풀려요. 이제. 오히려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문제 자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두 개 구분하셔야 돼. 한 개는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 두 번째가 이제 등록상의 정정.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더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요거 해야 돼, 이제. 등기 촉탁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가 있다. 자, 그 조항은 촉탁 나왔네. 자, 뻑하면 촉탁이래, 그냥. 다시.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 딱 발생하면 등기 먼저 바꿔라, 대장 먼저 바꿔라. 토지 이동이니까 대장 먼저. 그럼 대장을 바꿨다. 그럼 등기소가 이제 표시 바뀐 걸 알아야 되겠죠? 이때는 알려줘요. 등기 바꿔라 알려줍니다. 이게 뭐다? 촉탁이야. 그래서 촉탁은 뭔가 하면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 뜻이라고. 이렇게 와야 되지. 앞으로 촉탁은 이렇게 하세요. 자, 토지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그렇지. 신규 등록은 제외.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은 왜 제외?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어요. 그래서 책 보세요. 여기 제가 줄 긋게. 자, 41페이지 촉탁 의 보시죠? 의 보세요. 자, 지적 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사유로 토지 표시 변경하는 등기를 바꿔 줄 그세요. 토지 표시 변경하는 등기. 그게 정식 명칭이에요. 토지 표시 변경하는 등기.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소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또 그 뒤에 줄 그세요. 이 경우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좀 있어 보이죠? 촉탁이 뭐라고요?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그게 촉탁이에요. 그 밑에 이제 촉탁 대상. 자, 가로 박스 속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6개. 묶어놓고 앞에 적어. 묶어놓고 앞에다가 토지이동 이렇게 적어주면 돼. 6개 묶어놓고 토지이동. 결론은 그거예요. 토지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점 가로 속에 뭐라 써있다? 신규 등록은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셔야 돼. 그래서 다시 자, 촉탁은 요거예요. 촉탁은 국가기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촉탁. 하나 끝났고 두 번째가 이거 이제 지적정리의 통지. 자, 10번 보세요. 요거 늘려볼게요.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누구에게 통지한다?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봐요. 요게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랬죠?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알 때 모를 때 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재밌는 게 자, 통지 대상 사유 또 9가지예요. 9가지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 묶어놓고 그냥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지금 책 봐주세요. 자, 밑에 보세요. 4번. 자, 통지 보세요. 자, 의 보세요. 의. 자,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촉탁하였으면 줄거요. 해당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게 뭐다? 요게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장 가보시죠. 통지 사유 또 몇 가지? 또 9가지예요. 외우지 말고. 자, 근데 이제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봐 이제 한번 꺼내볼게요. 내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뭐 해야죠? 말소. 그럼 보세요. 소유자가 이제 얼마 이내 말소해야 돼요? 90일. 90일 지나버리면 직권 말소했다. 그러면 직권 말소하고 말소한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한다? 소유자 및 공유수용할청에 통지했죠? 그게 이거야. 자, 또 봐요. 지번 변경은 누구 권한이에요? 지번 변경. 소관청 권한이야. 뭘 놀래? 자, 그럼 봐요. 지번을 누가 바꿨어요? 소관청이 바꿨다고. 그럼 소유자가 바뀐 지번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 통지야, 그게. 뭐 어려워. 자, 또 지적공부 복구는 누가 해요? 소관청이. 그럼 소관청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했어요. 그러면 결과를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통지야. 외울 게 아니죠. 야,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제 통지는 중요한 게 소유자가 모를 때. 또 그게요.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그래서 거기서 통지 사유. 이제 외우지 마시고 첫 번째 점만 보세요. 첫 번째 점. 토지이동에 대한 소유화 신청이 없이. 그 말이 와야 돼. 신청이 없이.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종을 조사 침략하여 토지 표시를 결정한 때. 거기에요. 소유자가 모를 때. 또는 그렇게 해요.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이렇게 이제. 밑에 하나 더 적어놨어요. 박스 밑에 보세요. 별표시. 박스 밑에 별표시.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한 경우. 소유자 신청했죠. 이때는 정리하고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앞으로 통지는 소유자가 알 때, 모를 때? 모를 때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번에 통지 시기 있죠. 자, 그거 별표 하나 쳐주세요. 느낌이 한 번 나올 때 됐어요. 이것도 이제 보세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 통지 시기가 법률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2가지예요. 첫 번째, 줄보세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이때는 며칠 내 통지한다? 15일 됐고. 2번째,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며칠 내? 7일 내 이제. 날짜가 틀리죠? 그래서 그걸 잡아놓으세요. 날짜 이제. 잡아놓으시고 그 기산점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통지 시기. 첫 번째, 변경 등기 필요하면 며칠 내야 한다? 15일. 2번째, 변경이 필요 없을 때. 그때는 7일 내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쳐보세요. 4개 나왔어요. 타이틀이.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지적 공부의 정리. 2번째가 등록사항의 정정. 3번째가 등기 축탁. 4번째가 지적 정리의 통지. 4개인데, 아마 올해 시험에 2개쯤 나올 거예요. 2문제. 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유가 거면 정리 파트가 작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올해가 이제 많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 가지고요. 구조 딱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자, 지적 측량 좀 더 볼게요. 자, 지적 측량은 앞에는 간단한 사항이에요, 지금. 자, 보시고. 자, 첫 번째 이제 그 의 보시죠? 자, 지적 측량이란 자, 외우지는 마세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등록된 경계점 등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 측량. 줄 보세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또 2번째 줄 앞에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자, 근데 뭔가 하면
자, 지적 측량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봐요. 자,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이제.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 자, 잘 보세요. 지적 측량으로 하면 뭐가 정해져요? 경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계가 정해지면 어떻게 돼? 소유권이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뭔가면요, 중요한 게요.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소유권 범위가 정해진다고, 지금. 근데 문제는, 지적 측량은 누가 했어요? 뭔 소리야? 지적 측량은 누가 했다? 지적 측량 수행자가 했지. 수행자는 업자나 공사예요, 지금. 문제 보세요. 업자나 공사죠. 일반 사인들이에요. 일반 사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개인 토지의 소유권 잘라줘요. 또는 수행자가 측량을 해오면 결과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지금 이게. 이게 뭔가 하면 중요한 게요. 지적 측량은요, 개인 소유권과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의를 아셔야 되고, 그 밑에 보세요. 자, 2번. 성질 나와 있죠. 그것은 이제 줄 좀 볼게요. 첫 번째, 기속 측량. 자, 기속은 무슨 말이에요? 기속이란 말은 구속 그 말이에요. 구속. 이게 뭔가 하면, 지적 측량은 소유권과 이어지는 중요한 측량이죠. 반드시 법률의 규정을 따라가야 돼요. 기속 그 말은 이제 구속이에요. 법률이 정한 방법에 따라가야 됩니다. 남대로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별표, 사법 측량. 사법 측량 무슨 뜻? 이제 소유권과 직결되죠? 그래서 소유권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을 불러. 사법 측량이다. 또 하나 이제 사법 측량이니까 측량 결과를 국가가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뭘 해야 돼? 마지막에 검사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별표. 검사 측량.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성질에서 두 개 별표 치세요. 첫 번째가 사법 측량. 또 하나가 이제 검사 측량.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지적 측량이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랬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랬죠. 실적으로. 세 번째는 제목만 평면 측량.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이니까 평면 측량 그 말이고. 또 측량 성과 영구성 나왔죠? 측량 성과라고 되어 있죠. 성과는 서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 측량 끝나면 그 서류도 영구히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질에서 두 개 기억하세요. 두 개. 사법 측량. 또 하나 이제 검사 측량. 그 두 개가 지적 측량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지적 측량 대상. 요거 별표 3개. 이제 우리 이거 지적 측량에서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좀 이제 지적 측량은 지금 이제 금방 기속 측량 그랬죠. 기속은 무슨 말? 구속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지적 측량 대상은 법률에 13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13가지고 제일 먼저 13가지를 두 개로 잘라요. 1번에 줄 그세요. 1번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무슨 측량? 그게 기초 측량.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는 요 말이 와야 돼. 지적 기준점 와야 되고. 그럼 이제 나머지 12가지가 세부 측량이에요. 이제 자, 고개를 드시고 자 보세요. 다시 칠판. 지적 측량 대상은 13가지인데 두 개로 잘라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그리고 기초 측량은 언제 실시한다? 지적 기준점 설치할 때. 이때가 이제 기초 측량이고. 나머지 12가지가 세부 측량. 고개를 드시고. 자,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을 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그래, 신규 등록 측량. 이렇게 되겠지. 등록 전환할 때 하는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 하는 측량. 분할 측량. 합병할 때 하는 측량? 그런 거 없어. 근데 그게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그거 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 대상 그냥 용어를 만들어 보시면 대충 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안 만들어진 게 3가지 있어요. 이 3개 외워야지 이제. 첫 번째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때는 무슨 측량 실시한다? 요 지적 확정 측량 그래야지. 몇 번? 11번? 11번.
그래서 이제 11, 12, 13 세 개 묶어주시고 그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 이제 11, 12, 13 세 개. 그래서 다시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때는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이고. 자, 이제 10편 좀 보세요. 도면을 딱 보니까 경계 올라가 있죠. 도면 가지고 토지 딱 갔더니 경계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일 수 있죠. 그럼 도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은 무슨 측량? 경계 복원 측량. 12번. 자, 또 하나 보세요. 자, 이거 어때요? 자, 갑의 토지죠. 갑이요, 이번에 자기 토지에 건물을 졌어요. 아주 알뜰해. 건물을 이렇게 딱 졌어. 경계에 딱 걸치게, 이렇게. 자, 아주 알뜰하죠?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돼야 안 돼. 왜 안 돼요? 건물 지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제한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건축물의 현황과 도상 경계를 대비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건축물의 현황과. 그래. 그게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그래서 용어 정의 3개 꼭 아셔야 돼. 확정, 복원, 현황 3개. 작년 시험에, 자, 시험 보세요. 요거 시험 나왔어요. 작년에요. 현황 측량이 있죠. 용어 정의 쭉 적어주고요. 다음이 가리키는 측량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무슨 측량? 지적 현황 측량. 현황은 이렇게요. 건축물의 현황과 도상 경계를 대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 세 꼭 보셔야 되고. 자, 또 하나는 아까 한 거 이제 요거 봐야지. 지적 측량 안 하는 거. 합병 측량한다 안 한다.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위치 정정 필요 없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밑에 별표 딱 치고. 자, 측량하지 않는 경우. 자,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위치 정정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지적 측량 대상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딱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 3번은 필요 없으니까 그 밑에 3번 9분 있잖아요. 그건 보지 마시고 4번에 줄만 거주세요. 지적 측량 방법. 우리 시험에 한 2번 떴거든요. 근데 방법은 막 함정파진 않아요. 자, 이제 첫 번째 평판 측량. 두 번째가 전자 평판 측량, 경위 측량, 전파기, 강파기, 사진, 위성 측량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외우실 필요는 없는 질문이에요. 5번은 별표 하나 쳐주시고 5번은 기초 측량 순서. 자, 다시. 자, 기초 측량 언제 한다고요? 여기 있잖아. 지적 균열 설치할 때. 절차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가 이제 준비 및 답사를 해요. 자, 이제 이거예요. 자, 특징 원감은 지적 측량은 주로 지역이 넓어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인천시 서구 전체가 측량 의뢰가 딱 들어와요. 전체를 다 한꺼번에. 이제 봐요. 제일 먼저 계획을 세워야죠. 아, 또 여기가 이제 갑의 토지에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계획 세웠으니까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준비 및 답사하고 답사했더니 계획가 딱 맞아요. 측량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요. 측량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선점 및 조표를 먼저 해야 돼요. 자, 선점 뭔가면 요 지역에 이제 지적 도분점이 있죠. 설치 먼저 쭉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선점이 뭔가면 선점 기준점을 먼저 설치한다. 그게 뭐다? 선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제. 그래서 선점은 기준점을 먼저 설치한다. 설치했죠. 그 다음에 요즘도 이제 좌표를 조사해야죠. 그게 조표. 조표는 무슨 뜻? 좌표를 조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측 및 계산입니다. 그게 성과표 작성이죠. 그래서 순서 쭉 잡아놓으셔야 돼. 그래서 기초 측량 순서 그 문장도 시험에 한 3번 나왔어요. 지문으로 떠요. 지문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제 2절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